질문을 한 건데 못 푸는 거는 아니야. 못 푸는 건 아닌데 너네가 잠깐 이제 한 5분? 한 1, 2분 시간 줄 거니까 이 두 문제가 같은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같은 문제일까? 다른 문제일까? 잠깐만. 똑같은 문제, 뭐 답은 다르겠지만 구가 다르니까 비슷한 문제요. 똑같이 풀 수 있어? 다르게 풀 수 있어? 달라요. 뭐가 어떻게 달라요? 의자가 달라요. 의자가 달라요. 사람도 달라요. 똑같은 의자, 서로 다른 의자. 네. 아, 그러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똑같은 의자든 아니든 푸는 방식 자체에 차이가 있어? 없어? 비슷하겠죠? 비슷하겠죠. 위에 거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어? 의자를 그렇지. 5개를 일단 먼저 깔아둔 다음에 똑같은 의자니까 그냥 뭐 그렇지. 일단 깔아둔 다음에 안 사람들을 사이사이에 뭐 하세요? 그냥 의자와 함께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면 의자를 배열하는 방법은 하나인데 그러면 조용히 해봐. 6개의 빈 자리 중에 3개의 자리를 순서 생각해서 선택합시다.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라서 답을 120이라 써서 자 14번도 보니까 7개의 의자가 일렬로 놓여 있는데 그때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 서로 이거 같은 의자네 이년아 서로 다른데? 아 그러네. 같은 의자에 안 앉는다고. 자, 2명의 학생이 잠깐만 조용하세요. 2명의 학생이 이제 서로 다른 의자에 앉을 거야. 따로따로 앉을 거다라는 얘기다, 그렇지? 그때 2명의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도록. 그러면 뭐야? 이웃하지 마세요랑 똑같은 얘기네. 네. 그래서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었냐면 의자를 그러면은 5개를 깔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노? 사이에 6개의 빈자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순서 생각해서 2명이 의자를 들고 가서 앉으세요. 그래서 답을 6 곱하기 5라고 해서 답을 얼마? 30으로 써서 이게 맞지 않냐라고 학교생한테 질문을 했더니 틀렸대. 자, 내가 뭘 요구했냐면 이 풀이는 내가 생각해도 틀린 풀이기는 해. 근데 나는 사실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방식이나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래서 한 번씩 나눠주는 자료들에 그런 말들 써져 있지 않냐? 수학의 본질은 어디에 있게? 아니요, 자유에 있어요.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그거 거예요. 아무튼 이런 말이 막 나오는데 뭐냐면 수학은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가 아니야 사실. 이것도 틀린 풀이 아니야. 이렇다지 않잖아.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있다면 사이에.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맞는 풀이야. 답도 맞을 거고 계산만 틀리지 않았다면. 근데 얘를 틀렸대. 왜? 얘가 서술형 문제거든. 그러면 학교 서술형 문제를 너희들이 이제 항상 하는 질문이 그런 건데 이게 서술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은 괜찮아. 아직까지 너희들이 서술형이 어떤 문제고 객관식은 어떤 문제인지 잘 구분 못하니까 그런 질문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풀어주는 풀이들 중에 서술형 풀이가 있고 객관식 풀이가 따로 있어. 그럼 이건 객관식이 못 써요? 아니 그건 아니야.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에 나왔다면 이렇게 풀어야 답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뭐냐면 시험 기간이 시작돼. 근데 너희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싶어. 그럼 내가 뭐 하라 그래? 제일 먼저 문제 풀래? 교과서 풀래? 아니잖아. 내가 뭐 하라 그러지? 개념 정리. 내가 생각했을 때 수학 문제는 본질은 자유에 있어. 그래서 아무렇게나 풀어도 맞게만 해석을 했다면 답이 나온다면 맞는 풀이야. 근데 학교 시험만큼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 너희들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어. 잘 푸는 방법을 모르겠어. 그때 너희들은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이 문제 어떻게 풀었더라 라고 생각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떤 거요? 이 문제를 내가 전에 어떻게 풀었더라 라고 생각을 해본 사람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문제라도 모두 다 손 들어야 돼 여기. 내가 이거 본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었었지? 전에 풀었던 경험을 떠올리라 그래. 내가 전에 얘기했었지. 경험을 통해서 풀지 말라 그러지. 내가 자주 그런 잔소리 했었잖아. 주말반에서 자주 했었고
주말반에서 특히 그 얘기를 더 자주 했었던 것 같은데 너희들이 모르는 문제를 만났어. 그때 너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랑 이 문제 어떻게 풀지? 라고 접근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거 내가 분명히 14번 문제를 내가 전에 이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날 거야. 기억 중에 있었어. 다 풀어졌었어. 물론 성현이랑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네. 수연이 자니? 쟤좀 깨워봐. 뭐가 멈춰있길래 뭔가 했다. 자, 전에 분명히 내가 풀어졌던 기억이 날 거야. 태경이는 나랑 같이 했었고 성현이도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풀어졌었는데 그 기억이 나다 보니까 이거 뭔가 해석을 해보니까 어때? 그러면 둘이 이웃하지 않네? 그래서 맞다 전에 맞다 의자를 먼저 깔라 그랬어. 그치?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문제를 다시 봐봐. 서술형 문제는 내가 뭐라 그랬어? 응?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의도가 뭘까? 내가 풀어준 방식대로 풀어보세요. 또는 이번에 너희들 배운 시험 범위에 맞게 풀어보세요.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해봐. 뭐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되냐면 적어도가 보여야 돼.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영사권 수. 그치? 6번 쓰는 거 배웠잖아. 네. 또는 뭐 적어도는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세요라고 배웠잖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전체의 경우에서 뭐 하면 돼? 이웃하는 둘 사이에 빈의자가 없어요. 즉 이웃하는 경우를 빼세요라는 얘기 아닐까? 네. 왜? 적어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고 그 적어도가 들어간 문제 풀 수 있겠냐라는 걸 물어보는 게 진짜겠지. 맞아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전체 경우 한번 생각해봐. 2명 앉힐 거야. 7자리 중에 2자리를 순서 있게 뽑을 건데 그때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둘이 뭐 할 거예요? 뺄 거예요. 그럼 둘이 앉히는 방법 생각해봐. 이웃하는 것도 아니지 이건. 나열이 아니잖아. 앉는 거잖아. 둘. 몇 가지? 6가지 방법밖에 없네. 6가지 방법 중 하나로 둘이 붙어 앉을 거야. 그때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몇 팩? 2팩. 이거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야? 6, 7, 42. 빼기 얼마야? 12. 12. 그럼 답 얼마나? 38. 이게 답인데 얘랑 답은 똑같지? 근데 문제는 뭐야? 얘가 학교 서술형 시험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푼 애들은 감점 뺐을 거고 또는 틀렸을 거고 얘는 맞다고 100점 받아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배운 개념 중에 이웃하는 것, 이웃하지 않는 것도 있고 적어도가 포함된 것도 있어. 얘는 일단 너희들이 문제를 봤을 때 뭘 발견을 해야 돼? 적어도가 있음을 발견을 해야 되고 그 적어도를 이용하는 순열로 풀어줘야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이번 시험 범위에 맞는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지금 내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개념 설명을 한다 쳐봐. 되게 지겨울 것 같지? 그치? 되게 지겨울 거 아니야. 뻔한 얘기 또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를 배웠다라는 사실조차 문제 풀 때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어. 해석하는 건 좋아. 근데 그게 해석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풀었지라는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는 태도는 버려야 돼. 그리고 또 하나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내 머릿속에 개념이 내가 배운 내용들이 이번 시험에 맞는 내용들이 뭐뭐 있는지 반드시 기억을 떠올려야 된다고. 두 개의 차이 알겠어? 위의 문제랑 아래 문제의 차이 알겠어? 오케이. 그럼 작년이 아니라 중간고사 때 요거 틀린 사람 있지? 평내고 몇시야 넘어가. 이거 아니잖아. 평내고 요거 틀린 사람 있죠? 넘어가. 요거. 천호장 너요 임마 너. 잘 모르겠냐? 잘 모르겠다니. 그래 지금도 모르겠냐? 자, 실수는 거야. 요 문제 틀렸던 거 있지. 중간고사 때 시험 범위가 어디였어? 집합부터 코슈 좀. 뭐 역함수까지 혹은 합성함수까지.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 배웠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뻔히 두 개 있잖아. 하나는 산술, 함수. 하나는 코시. 코슈. 그치? 네. 지금 분명히 두 개의 합에 대한 최소값을 찾으래. 그럼 그 합의 식이 역수의 합이야. 그럼 뭐야? 산술. 제곱의 합이야. 그럼 뭐야? 코시. 코시. 일단 AP 더하기 BP의 식을 먼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럼 AP, BP의 식을 써야 되는데 문자가 하나라도 있어 없어? 없네. 그지? 네. 하나도 없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 지금 나와 있는 게 딱 하나. 지름이 AB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지름은 하나의 상수거든. 그래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어떻게 돼요? L 제곱으로서 하나의 상수로서 일정합니다. 제곱의 합이 일정하대. 근데 뭘 구하래? 합의 최대를 구하래. 아, 그러면 무슨 문제네? 고시 문제네. 왜? 제곱의 합과 그냥 합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근데 뭔가 이상한 상상을 하는 애도 있단 말이야. AP가 BP가 크려면 P가 정중앙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피식피식할 게 아니라 경우의 수에서는 그게 정말 크게 작용할 거야. 그런 생각들이. 뭔지 알겠어요? 네. 오케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맞는 게 뭔지 최대 최소 구하려고 해. 이번에도 또 나오지. 그때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 기억나니? 새로 배운 거 있니 없니 이번에? 최대 최소 문제는 배운 거 없잖아요. 없으면 그러면 뭐겠어? 산수이거나 코시거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권한 또는 도형의 관계. 윤이 지금 3개 4개 연속을 질문. 도형의 관계. 예를 들어서 무리함수와 그 역함수의 두 위에 있는 점 사이에서 그 점 사이의 최소 간격을 찾아보세요.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식을 쓴 다음에 그 식을 보고 어떻게 최소값 찾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 근데 하나는 루트고 하나는 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뭐야? 이걸 가지고 두 개 빼서 제곱인 놈과 루트인 놈을 빼서 그 놈을 다시 제곱을 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래. 루트 막 들어가 있고 식이 복잡하겠지. 그 상황에서 최대 최소 찾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 도형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 간격이 제일 짧으려면 여기. 언제? 둘이 역함수니까 y는 x에 대한 대칭함이 있을 거고 그 y는 x에 평한 두 개의 선을 그었을 때 그때 접하도록 하는 두 점. 그 두 점 사이 거리가 최소 간격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죠. 알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뭔가 개념 정리 머릿속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걸 배웠다 안 배웠다는 사실조차 까먹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개념 공부부터 다시 해요. 그걸 개념을 다시 한번 외우라가 아니라 뭘 배웠었는지를 그냥 쭉 훑어보는 거. 목록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알았어? 네. 자, 내가 뭔 얘기 하고 싶은 건지 알겠죠? 대략 서술형은 그렇게 대비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계속 시작하세요.